네, 우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범람냄비 판례를 보실 차례인데 좀 히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값이 어떤 꽃무늬를 하나 그릴게요. 이 꽃무늬예요. 꽃무늬. 이걸 범람냄비라는 게 있대요. 냄비라 생각하면 돼요. 범람냄비에 대해서 등록을 받았고, 우리 냄비에 대해서 이렇게 해갖고 저건 좀 유사한 꽃무늬를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서 판매하고 있어서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갑한테 두 가지 액션을 해. 첫 번째 119조이랑 3호에 따라 불사행 추후 심판을 청구하고, 두 번째 소검범을 청구했어요.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잠깐만 다음 페이지에 33번 보면 빅토리아 시크릿이라는 판례가 있어요. 빅토리아 시크릿. 이것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등록상표가 빅토리아 시크릿이에요. 불사행 추후 심판이 청구됐어요. 이게 속옷이어서 팬티. 그런데 실사용상표 1과 실사용상표 2 보시면 등록상표를 약간 변형했어요. 하지만 빅토리아 시크릿이라고 읽혀지는 정도네요. 등록상표보다 실사용상표 1과 2가 더 예뻐요. 디자인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보실 이 범람냄비 판례가 있기 전에 기존에 우리가 권리범위악인 심판에서는 상보죄를 판단하는데, 그 중에서 상을 판단할 때 상표의 사용을 판단할 때 형식적으로 2조랑 11호 플러스 2조 2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기본 강의 때도 했지만 불사행 추후 심판의 경우에는 2조랑 11호 또는 2조 2항에 해당하면 족하고 꼭 기능이 발휘되어야 하는 건 아니다 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게 범람냄비 판례예요. 근데 이 범람냄비 판례가 나오기 전에 불사행 추후 심판에서 기능이 발휘되어야 함을 전제로 판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범람냄비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분위기는 어땠냐면, 권리범위악의 심판 침해 소송에서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사행 추후 심판에서 취소를 면하기 위한 사용은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어야 함을 전제로 판시하고 있었고, 예를 들어 빅토리아 시크릿 판례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 판례는 범람냄비 판례가 나오기 전이야. 그래서 1번 출처 표시 기능 발휘 여부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D상배선 나오죠. 쭉 읽어보고, 이런 말을 한 이유가, D상배선이라고 한 이유가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도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어야 함을 전제로 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보면 상태주의 나오죠. 상태주의.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에 구체적인 사안이 있어요. 양가로 2번에 제일 마지막 줄 주세요.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다. 즉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됐다라고 봤어요. 이 사안에서는 D상배선. 순전한 디자인적 사용이 아니라 D상배선이라고 했던 사안이죠. 그런데 범람냄비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어야 함을 전제로 쭉 판시해 왔었지. 불사행 추후 심판에서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어야 한다라고 한 적은 없었어. 그걸 이렇게 기능이 발휘되어야 한다라고 한 적은 없는데 이걸 전제로 이렇게 판시해 왔던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다가 범람냄비 판례 나오면서 야, 기능 발휘될 필요 없어 이렇게 확실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집어진 거죠. 이 전제로 하던 걸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불사행 추후 심판 청구하면 얘도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불사행 추후 심판에서 등록 상표의 사용인지 이거 갖고 판단하죠. 얘가 쓰는 거. 얘가 쓰는 걸 갖고 판단해요. 권리범위악의 심판선. 이걸 갖고 권리범위악의 심판 판단하는 거고, 이걸 갖고 사무를 판단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121조는 기능이 발휘되어야만 하는 거고요. 얘는 기능 불문하다라는 거죠. 한다.
라는 게 결론인데, 근데, 권리범위항의 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권리범위항의 심판에서는 기능이 발휘되어야 하는데, 여기 보세요. 불사형초 심판에서는 기능이 발휘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즉, 이 사건은 권리범위항의 심판 사건인데, 요 사건인데 권범심에서는 기능이 발휘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하면서 그 전에 뭘 말하냐면 불사형초 심판에서는 기능이 발휘될 필요 없다라는 건 권범심에서 얘기해요. 잠깐 앞쪽에 보세요. 다시 빅토리아 범랑님이 빨리 다시 돌아오셔서 대법원 이렇게 제목 보세요. 판례 제목을 보시면 판례 번호를 보시면 대법원 있고 2012 후 3206 판결 있고 괄호 열고 닫고 안에 뭐예요? 권리범위항의 심판이야. 쟁점 보시면 119G랑 353항에서 등록상표 사용 여부 판단 방법과 권범심에서 판단 방법의 차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요지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 등록 취소 심판 제도는 등록 상표의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불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353항에서 규정하는 등록 상표 사용 여부 판단에서는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자타상표 식별 표지로 사용하려는 다줄 치세요. 자타상표 식별 표지로서 사용하려는 의사의 터잡아, 즉 자타상표 식별 의사죠.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른 상품 출처로서 인식할 수 있는지는 등록상표 사용 여부 판단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기능 발휘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동그라미 2번 권리범위항의 심판에서는 확인 대상 표장에 대해서 그 표장과 동일 유사한 등록상표 효력이 미치는가를 거래상 출처 혼동이 염려 있는지에 의해서 확정하는 것이므로 다 줄치세요. 애당초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확인 대상 표장을 장식용 디자인으로 인식할 뿐 출처 표시로서 인식하기 어렵다면 확인 대상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라 볼 수 없다. 우리 한글은 국어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뒤에 하죠. 요 대법원 판례는 권범심 프로세스에서 판례였고 여기 판례가 하고 싶은 말은 불사형초 심판에선 기능이 발휘될 필요 없지만 우리 이 사건 권범심에서 기능이 발휘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잠깐 뒤에 넘어가세요. 대법원 2012년 5월 9일 선고 이렇게 되죠. 5월 9일 선고. 그러면 요거 여기 보세요. 권리범위항의 심판에서 불사형초 심판 기능이 발휘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례가 나오기 전 요 당시 판례야. 요 당시 판례가 뭐라 그랬냐면 즉 이거에 대해서 상표권자가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판시했는지 볼게요. 1번 D상배선 이렇게 나오죠. 나머지 쭉 읽어보면 이거 기능 발휘한다라고 봤어. 기능 발휘한다라고 본 거야. 우리 그 참고 있죠? 참고 그 위에 참고 대법원 그 위에 거 보고 있어. 위에 거 보고 있는데 기능 발휘한다라고 본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는 빅토리아 시크릿 판례처럼 기능이 발휘되어야 함을 전제로 불사형초 심판을 판단해 왔다는 거예요. 빅토리아 시크릿도 D상배선으로 봤고 갑이 여기다 쓰는 것도 D상배선으로 본 거예요. 기능이 발휘된다라는 게 결론이야. 불사형초 심판에서도. 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법랑냄비 판례, 우리가 아는 법랑냄비 판례가 나오면서 야 기능 발휘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돼. 왜 권범심에서 이것만 얘기하지 굳이 이걸 얘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면 같은 당사자 사이에 두 개의 분쟁이 있었어요. 두 개의 분쟁이 있었고 갑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돼. 갑 입장에서 119조이랑 3호에서 법원이 분명히 기능이 발휘된다. 내 건 기능이 발휘된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자꾸 권리범위항의 심판에서 얘 거는 자꾸 순디라고 하는 거야 법원이.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거지. 야 이거랑 그렇게 차이도 없는데 왜 이거는 기능이 발휘된다고 보고 이건 기능이 발휘되지 않냐. 이것도 기능이 발휘돼서 권리범 속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갑이 어디서 얘기해요? 이 얘기를?
권범심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근데 판사는 돈 받은 만큼 일해야 되거든. 원래 전문가는 돈 받은 만큼만 일하는 거야. 많이 주면 많이 해주고 조금 주면 조금 해주는 거야. 나는 불사유초 심판 돈 받은 적이 없는데 권리범위 심판은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야 그거 관련 없어. 119조랑 3호에서는 기능이 발휘될 필요 없는데 우리는 어쨌든 기능이 발휘돼야 돼. 약간 좀 이상한 말을 하기는 해요. 자꾸 기능 얘기하니까 야 이거 그만해. 너 거 기능 발휘되는지 안 되는지 나는 관심 없고 난 이것만 관심 있다는 거야. 이거에 관심 없고 그리고 119조랑 3호랑 120조는 그냥 본질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기능이 발휘돼야 되는데 너는 기능 발휘될 필요 없어. 이건 나 관심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꾸 갑이 121조 권범심에서 자꾸 불사유초 심판에서 기능 발휘됐다라고 하니까 야 그거 상관없어. 전혀 관련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권범심 판례에서 요게 나왔다라는 거고 그럼 권범심 판례에서 요게 나왔으니까 효력이 없냐? 판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 판례가 나온 다음부터 그럼 119조 1항 3호에서는 자타 3부 11 의사만 있으면 되는 거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되셨죠? 넘어가게요. 빅토르 시크리앗을 제가 굳이 넣어놓은 이유는 즉 과거 판례의 태도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놨던 거에 불과하고요. 이어서 34번 판례 SE